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한 상담해 보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이라든가 고소고발건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판례를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울산에서 작년 11월 24일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그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갖다가 경쟁 업체에다가 넘겨서 그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제 보통은 휴대폰을 개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이 대리점에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정보를 갖다가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 경쟁 업체에다가 그 정보를 넘겼을 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됐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엄중한 법 위반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예,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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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건물 하나 분양받아서 지금 임차인이 지금 계신데 그분이 좀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첫 달하고 두 번째 달만 월세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보증금에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까지 8월부터 9월까지는 입금을 하셨고 10월, 11월, 12월은 이제 보증금에서 하고 1월까지도 보증금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원래 저랑 계약할 때는 분양사무실에서 제가 승계를 받은 거고 2023년 5월까지 저랑 계약을 한 기간이에요. 근데 2천만 원 보증금에 1년이 지나면 1천만 원을 더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저는 현재 상황은 2천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2천만 원 보증금이 5월 10일이면 다 정리가 되는 날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증금이 다 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무실이 비거나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제가 지금 운전 중에 전화하는 거라 갑자기 또 연결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월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2023년까지 5월까지는 마음 편하게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상황인데도 상관없는데 요번에 이제 분양 받을 때는 그거를 이제 2023년까지는 좀 제가 안정되겠다 싶어서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이게 원래는 월세를 따박따박 주기로 했던 것인데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도 차임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그리고 지금 보증금과 관련돼서 그 지급을 1,0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던 부분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나와 있는데 아직 그 기간은 이행을 안 안 된 하고 거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계약 위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일에 지금 5월까지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뭐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선택의 문제이긴 해요. 원래는 이제 월세를 따박따박 주기로 했는데 못 주니까 그쪽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채무 불이행 뭐 차임 연체의 어떤 책임을 뭐 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올 5월에는 이미 이제 보증금에서 남는 부분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계약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자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여러 곳에 내놓고 그분도 내놓으셨다고 하고 저는 20만 원이나 낮춰서 월세를 20만 원에 낮춰서 지금 내놨는데 아직 그 연락이 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임차인도 없고, 만약에 20만 원 내렸지만 임차인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공실이 생겼을 때 저희 부담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한 상황이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저는 이제 공실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또 건물에 그 관리비도 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분은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5월 달에 제가 그냥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책임을 져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공실이 돼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은 선생님께서 또 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계약을 해지를 안 하고 그러면 계약 기간 그분하고 지금 현 임차인하고 약정한 그 임대차 기간까지 만일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까지 차임에 대해서 미지급한 부분은 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임차인의 어떤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재산이 없게 되면 또 그것도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택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를 조속히 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안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 중이라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얘기 듣다 말았는데요. 굉장히 개인정보법 강력하게 지금 법으로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입법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요새 많이 이제 흔하게 문제되었던 사안들이기도 하거든요. 뭐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같은 것이 막 유출이 돼가지고 이메일이나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다 유출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안들과 좀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회가 정보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도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유출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판례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이제 도용당하게 되면 도용당한 개인은 보호, 그 법적인 그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건은 그 형사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가게의 어떤 점포의 어떤 직원이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경쟁업체에 넘겨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기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되어서 결국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일욱 변호사 모시고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우리 저 원룸 임대인인데요. 네. 그 올해부터 무슨 그 원룸 그 30만 원 이상이면은 동사무소 신고를 해라 그랬는데. 네. 30만 원 이상이면은 그 계약 쓸 때. 네. 예를 들어 뭐 300에 월 30 하고 밑에 그저 이제 또 단서에다가. 네. 뭐 관리비 해가지고 한 5만 원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예, 예. 그럼 그 합쳐서 35만 원이 되는데. 네. 그것도 그 관리비 포함해서 35만 원이면 동사무소 신고를 해야 되나 그래요. 그거는요, 동사무소에 예. 한번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근데 제가 봐서는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이 안 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글쎄. 예, 그 정확한 부분은 그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예. 문의를 좀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그거는 제 실무적인 부분은 조금 저기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올해부터 안 그러더니 왜 그걸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서 그 한번 좀 그거는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그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근데 보통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 임대료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더 정확한 부분은 그거는 저희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건 없죠?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 사례 좀 볼까요? 다음엔 어떤 사례 좀 알아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그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가 우리 법상 허용되느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저기 위법한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주지방법원의 그 작년 11월 달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니까 이혼한 남편이 피켓을 들고 남편의 이제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이게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뭐 저기 형사적으로는 정당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또는 뭐 민사적으로도 이게 위법성이 조각이 되느냐 불법성이 없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한 어떤 사실관계를 보면요. 피켓에 기재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부인만 간 게 아니고요. 그
그 양육비 해결 모임의 회원들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 남편의 인적 사항을 막 배포를 하고 직장 피켓팅을 앞에 하고 그렇죠. 직장 앞에까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들 등을 하고 해서 네. 그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뭔가에 불만이 있으면 사람들이 피켓팅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구라든지 또는 경위라든지 또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일에 사회의 어떤 법감정에 반한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뭐 정당의 행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럴 경우 이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라고 했다면 뭐 벌금을 물게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명예훼손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그 명예훼손의 어떤 한계점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이 이제 그 법적으로 보호의 한계인지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나 또는 어떤 재판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특정인을 모멸감을 주는 행동까지 나아간다라고 보았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에서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지급된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그 배우자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육비에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요새는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행정기관도 있고요, 공공기관도 그런데 있고. 잘 안 이제 일단 이혼하게 되면 한두 번은 주다가 또 안 주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감치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신변이 구금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양육비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만 한다 이런 것이죠. 사적 구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양육비를 몇 개월치 미납했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양육비를 갖다가 뭐 상당 기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최소한 뭐 5, 6개월 이상은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뭐 이제 이행명령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행명령이 나더라도 또 안 주기 때문에 또 감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또 어떤 사례입니까? 그 주거침입죄 관련된 사건인데요. 그 이제 주택에 방범창, 이중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만일에 이중 창문에 바깥 창문을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열려고 해서 손의 일부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았어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복도식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깥 창문 쪽에 이제 이중창으로 돼가지고 방범창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바깥 창문을 이렇게 열려고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국엔 주거침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증거로 사진을 찍기 전에는 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요거 그런 거는 아파트에 이제 CCTV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에 아주 중요한 그 주거 침입에 대한 중요한 어떤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몸이 전부 다 들어가야만 주거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가능하다. 된다. 네. 그런 취지의 이제 결국 대법원 판례의 어떤 취지를 따른 그런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사건입니다. 이것도. 예. 최근에. 예. 그 집에까지 손을 넣진 않았지만 네. 집 앞까지 만약에 예. 이제 뒤따라갔다면 따라간 거 가지고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되기는 어려운데요. 이 요새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문을 갖다가 열려고 막 이렇게 닫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 침입이 될 것인지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주거 침입은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일부라도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러면 결국엔 그거는 주거 침입죄의 기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법원 판례의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 손만 넣어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는 최근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사례 한 가지 더 이제 알아보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오늘 저기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간단한 사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작년 11월 19일에 선고된 것인데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니까 그 피고인이 그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결국엔 폭행한 그래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요새는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예전보다 형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관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 공무집행 방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통상적으로 하고 뭐 전과 없거나 그러면 집행유예나 이런 걸 해주지만 뭐 벌금형을 해주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이제 뭐 자영업자들 임차 관계가 이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흔하지 않을까. 예,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새 권리금 회수와 관련돼서 이제 그 결국에는 판례들이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관계는 다음 주에 그럼 자세히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요즘도 그 권리금 문제로 많이 좀 옥신각신합니까? 예, 많이 옥신각신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권리금 회수의 방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그 임대인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권리금 회수하려고 했는데 그 신규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권리금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서 임차권 양도가 무산된 경우에 그러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것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조 건설동 렌즈맨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